요즘 정치의 계절이죠. 여기저기서 정치하겠다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진보당인가요? 어디 당을 보니까 상속세율을 90%를 주장하더라고요. 100억 이상 자산 가진 사람에게 상속세율을 90%를 적용하자. 자,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가르자 그 이야기죠. OECD 평균은 15%입니다. 15%. 자, 상속세율이 38개국 OECD 15%고 미국은 40%. 영국도 그러죠. 일본은 55% 세계 최고인데 실효세율은 낮습니다. 공제라든가 여러 그 보완 장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50%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경영권까지 승계하면은 10%를 추가해요. 그래서 60% 세계 최고입니다. 실질적 세계 최고. 그런데 90%를 하자고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부자들입니다. 저는 100억 없으니까 뭐 상속세 낼 염려는 현재는 없는데 낸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지금은 내겠지만 지금 세율에 대해서는 이거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부자들은 이제 해당도 되겠지만 대개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그 양태는 주식입니다. 한국 최고의 재벌 삼성도 이건희 사망 후에 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내서 한 번에 내면 60% 내면 이거 사업이 굴러가겠습니까? 대주주가 맡기고 난리 날 판인데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내는데 그 주식 팔 때마다 휘청하잖아요. 아마 몇 년에 걸쳐서 그거 내느라고 삼성 그 지분 자체가 바뀔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데 우리나라가 사업하기 좋다면 괜찮죠. 그러면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좀 사업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서 그 사람들 욕하지 말고 상속세 그렇게 내야 한다고 주장하지 말고 자기들이 그렇게 돈 벌어서 한번 모범을 보이면 좋으련만 그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서 그러는 것인지 문제가 정치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건지 그렇게 징벌적 세금을 매긴다든가 세금이 과도하다든가 또는 세금이 뭐랄까요 그 공정성을 잃고 세원을 넓게 해가지고 보편성을 띠지 않으면 한국이 그렇게 좋습니까? 사업하기? 사실은 기업 중에도 세금 혜택 잘 주는 곳에 본사를 옮기고 싶은 그런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또 난리죠. 정치꾼들 덤벼가지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상속세율이 지금도 힘든데 이거를 세계 최인류로 올리자고요. 최고 수준으로 올리자고요. 말이 되는 소리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치인데 그런 정치꾼의 말에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부자들. 아니 부자들 돈 벌 때 지금도 내고 있다니까요. 도중에도 냈는데 상속한다고 해가지고 또 2중 3중의 과세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40%이긴 하지만 부모가 상속해 줄 때 306억까지 우리나라는 30억 이상이면 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한 두어 배 소득 높던가요? 306억까지 세금 안 내고 상속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과세를 하고 세계 인재를 흡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 세율도 낮으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구글, 뭐 테슬라, 요즘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인켈 이런 것 저런 것이 그 이민자 손에서 창업됐거나 아니면 그 이민 2세가 창업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멕시코라든가 이런 데서도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얼마나 목숨을 겁니까? 왜 그래요? 미국이 세제든 사업이든 교육이든 무엇이든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도 좋고 지정학적인, 지경학적인 또는 지정학적인 지경과 지정 지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지리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처럼 그 젠스 랑이든가요? 엔비디아 대만 사람이죠. 미국으로 가지 한국으로 안 왔잖아요. 한국이 훨씬 가까운데 중국으로 안 갔잖아요. 왜? 사업이기 힘드니까. 그런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실질적으로 매기고 있는데 그걸 더 올리자고요? 회사는 자신이 어떤 뭐랄까 주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오너 체제, 그 다음에 전문 체제, 주식회사 여러 가지 유한회사 형태가 있는데 아무튼 세금 내다가 경영을 못할 정도가 된다면,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가 된다면, 미국처럼 물론 아까 세금뿐만 아니라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기부할 수 있는 또는 신탁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꼭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투자의 귀재, 투자의 거인 워런 버핏도 99%는 기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70조, 이재용의 17배죠. 그 중에 한 1% 정도를 자녀라든가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1조 7천. 자녀들에게 100억 주네, 1000억 주네. 놀지 않으면서 일할 만큼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놀고 먹지 않게 상속하겠다는 상속 철학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금도 어찌 보면 징벌성을 덜 띠고, 그리고 세금을 어찌 보면 거의 징벌적으로 뜯어오면서도 재벌을 욕하는, 재벌을 배척해야 한다고 하면은 인재도 다 외국 나가서 진짜 쟁쟁한 사람들을 유학 갔다가도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도 중국에서 막 탈출하려고 우리나라에서 탈출하게 만들면 세금이라든가 이런저런 제도 때문에. 근데 세금도 중요한 굴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더 문제는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웃기는 거죠. 더 문제는 거대 야당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데에 배치, 그것도 당선권에, 참 어찌 보면 이제 극우와 극자 다 문제지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문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는 거. 얼마나 이건희가 말했듯이 정치가 이 만륜지, 삼류가 아니라 사류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법조인들이 정치계에 많이 들어가죠. 여기도 보면 그렇고, 대통령 한 사람만 해도 지금 윤석열까지 세 번째 아닙니까? 그리고 단일 직종으로는 국회의원 중에 제일 많은 직종이 법조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때요? 사기보다 무슨 개인 특검, 공수처. 아니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웃기는 일이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몬테네그로에 있는 권도영. 이 사람 뭐예요? 코인, 테라 루나로 해가지고 한 52조 안팎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말도 한 1600명이 피해를, 몇천억 피해를 받고,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데서도, 그래서 싱가포르, 미국, 한국에서 지금 범죄인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몬테네그로가 그렇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나라가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보낸다고 했다가 또 미국으로 보낸다고 했다가 또 한국으로 보낸다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더 웃기는 건 뭐예요? 권도영이 나는 한국으로 가겠다 그런 거예요. 한국에 애국심이 있어서? 한국이 좋아서? 아니에요. 미국으로 가면 최소 그 혐의 인정받으면 100년. 개별 사안을 이렇게 다 합산해가지고. 한국에 오면 최대 40년. 그런데 실제로는 여전히 인천 전세 사기 사건 판결 났었잖아요. 1심. 거기서 몇 년 받았어요? 15년이에요. 우리나라 사기 최고가 10년이래요. 사기 최고가. 그런데 가중할 수 있는 것도 2분의 1이래요. 그래서 15년 받았어요. 오죽하면 판사가 판결하면서 소감을 말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런 판결로서는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안타까움, 어찌 보면 정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판결하면서도 2분의 1 가중까지 했는데도 15년밖에 때릴 수 없는 것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안타까움을 표했다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권도영이 한국에 올라오는 거예요. 외국이 애국심이 좋아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에는 형벌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또 법조인들의 문제가 많습니까? 판결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이 법조인들 지금 뭐 보면 알잖아요. 그 야당 지금 뭐 여기저기 그 국회의원들 얽힌 판결. 우리나라 판사들이 그래도 낫다고 하는데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 법조인들 카르텔이 의사들 에서 보세요.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래서 한국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 비트코인이나 뭐다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서 우리나라 그 대형 로펌 그 선발해가지고 변호사들 안간힘을 쓰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하라 했는데 그 위에 이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또 최종 어떤 그 판단이 남았는가 본데 참 웃기는 나라잖아요. 사기꾼 천국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러고 또 이 사람이 돈 더 있고 그렇다면 전세 사기꾼 아마 더 형량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위로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 특히 그 고발 사건에 22% 전체 범죄 유형이라는 게 몇천 가지 몇만 가지 될 텐데 그 중에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인 거예요. 왜? 법조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전세 피해 그렇게 몇백 명 얽히고 150억 안팎 4명 자살 그런 사건인데도 15년밖에 못 때려요. 근데 미국 가면은 권도형 100년 최소 100년 이상 받을 거라는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우리나라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막 쓰면서 변호사비랑 이렇게 우리나라에 직접 연결된 게 많은데 개인 특검 좋죠. 뭐 누구 특검 뭐 말하기는 좋죠. 공수처 설치해가지고 지금까지 무슨 뭐 기소 한 명도 못했다나 문재인 못 걸고 막 얼마나 그 어찌 보면 문재인이 해놓은 건 공수처 설립한 거잖아요. 해놓은 건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뭔 효과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서민들에게 무슨 어떤 그 혜택이라든가 한국이 어떤 신뢰 사회가 되는데 저신뢰 사회에서 고신뢰 사회로 가는데 정치인들이 정화되는데 경제인들이 정화되는데 세금이 공평과세 공정과세 되는데 무슨 작용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사기꾼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최고의 사기 그전에 조이팔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뭐 몇 종각이었잖아요. 이번에 몇십 조 얽힌 이 사기범도 한국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손방망이로 맞으면 그냥 뭐 몇 년 살고 나오면 그 몇천억 몇 조 되는 것 가지고 땅땅거리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관심이 전혀 없냐? 그렇진 않아요. 그 대구 국회의원이던가요? 김용판이라는 정치인이 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어떤 법안을 제출했다는데 이게 통과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국민의 수준을 넘지 못해요. 정치인들을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돼요. 무엇을? 우리 서민들을 위하는가? 국민들을 위하는가? 진짜 어찌 보면 선동하고 조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이 정치인들 진짜 가만히 보면 어찌 보면 이 범죄 집단에 들어갈 사람들 많고 쓰레기장에 갈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어찌 보면 참 최고의 문제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왜 재계들을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진보다 개혁이다 혁신이다 좋은 말은 다 하죠. 정계에 있는 애들은 재계에 있는 사람들 적수가 안 돼요. 재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계로 보내면 지금 하는 사람들보다 아마 거의 수익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정계에 있는 사람들 재계로 보내면 아마 밥 빌어 먹을 사람들 질비할 거예요. 한번 임무 교대 해보라고요. 정치인들 하고 한 3개월만 바꾸면 아마 구멍가게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구멍가게도 못할 친구들이 뭐가 대표다 뭐가 무슨 당이다 뭘 어떻게 하자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하고 거래하겠어요? 만일 그 정주영이나 이병철이 사업하는데 오늘 다르고 내일 말 다르고 여기서는 다르고 저 사람 만나면 또 다르고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사업이 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정치하는 애들 중에는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듣고 신상필벌을 안 한다 국민이. 그러니까 국민도 그런
그 문제 많은 애들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런 정치꾼들이 재계에 있는 사람들을 한다고요. 물론 재계에도 문제 있는 사람들 있죠. 있기는. 그러나 정계에다 비하면 깨끗한 편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대로 망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보다 정치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성공적인 사람 많고 정주행 같은 사람 그랬잖아요. 금방 세를 이뤘지만은 정치하다가 사업해가지고 일본 사람 봤어요? 정치하다가 사업을 일으킨 사람 제 기억에는 거의 없어요. 뭐 좀 하는 거 뭐 하기는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대부분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정치로 들어갔지, 정치하던 사람은 국회의원 하던 사람 국회의원 떨어지면 끝나요. 할 일 없어요. 거의 그래요. 제가 65년 살면서 몇십 년 지켜본 바입니다. 이게. 국민 수준은 정치 수준이에요. 정치 수준은 국민 수준을 넘지 못하니까 이런 사류 정치인들, 삼류 정치인들 보면 이 범죄 집단에 모이는 같은 이런 그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들, 그런 정치인들한테는 적어도 속지는 말아야 돼. 이 사기공화국에서 사기는 안 당해야 되듯이 이 삼류 정치인들한테, 사류, 만류 정치인들한테 속지는 말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 이 국회의원 300명, 한 100명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잡음이라도 적을 거 아니에요. 숫자라도 적으면. 그럼 국고라도 적게 들고 세금 거둘 필요도 좀 줄어들고 다른 데다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충분해요. 100명이면. 조금 나눠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많은 셈이고 공무원들도 그 머릿수도 많은 셈입니다. 인구 대비하면은 일본이나 미국 그런 거는 왜 안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 경제는 괜찮아.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가 책임 안 지고 세금만 헛지만 경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회사 망하면 자기가 책임지잖아요. 정치하는 친구들 나라 망해도 책임질 사람 있을런가요? 물론 있겠죠. 나라 어려우면. 그러나 드물어요. 제가 볼 때는. 경제에 있는 사람보다 더 드물어요. 이 친구들. 근데 이 무식한 정치인들이 힘을 너무 가지고 있어요. 왜? 국민들이 깨어나서 심판이라도 잘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국민 수준을 얕잡아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는 거예요. 사기성 농후한 말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게 하면 저도 하고 나서 한 15년 했지만 그렇게 하면 바깥에서는 밥 금방 굶어 죽습니다. 감사합니다.